보면은 25번 패턴은 동사 구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잠깐 이해를 해야 돼요. 동사 구라고 하면은 이 문장을 보시면은 footwear, 발에 걸치는 것들, 뭐 신발 유를 말하겠죠, 그쵸? 이런 애들이 그다음에 has 가지고 있다, a history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has란 동사가 있지 동사 구가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동사 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도 왜 서술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국어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신발 유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has a history 이쪽 파트가 동사 서술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저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부분.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관계사절이 들어있어요. 지금 which에서부터 여기 ears까지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죠. 그런 식으로 뒤에 나와 있는 이 관계사절 또는 아래처럼 관계부사절인 where이 이렇게 해서 앞쪽에 나와 있는 areas 어떤 분야 이런 것들을 수식해주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25번 패턴은 지금 보지만 이렇게 바로 관계사나 관계부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뭔가 끊어지는 하나의 접속사절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따 보게 될 26번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일단 25번 패턴에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주요 문장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가볼게요. 1번 문장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요 안에서는 물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계사절이 들어있는 것도 나오지만 예를 들면 병렬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간접 의문문도 있고. 그래서 좀 볼게요. 문장 자체를 보면은 I recall a race car driver야. 그럼 여기까지가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죠.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기억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race car driver라는 거는 그 car racing 하는 사람이죠. 그런 드라이버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근데 뒤에 보니까 관계대명사 who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were까지가 다 앞에 있는 드라이버를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사절이에요. 바로 뒤에 explained라고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주격관계대명사가 되죠. 자, 근데 무엇을 설명했던 운전기사가 생각이 나냐면은 뒤를 보니까 이 explained란 동사 뒤에 목적어가요. 여기 how에서부터 이 were까지 부분이 결국은 의문사인 how, 그 다음에 he라는 주어, 뒤쪽에 나와 있는 kept가 동사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결국은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랬는가를 설명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 생각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뭘 설명했냐면은 뒤에 he miraculously 굉장히 기적적으로 놀랍게도 kept고요. 자, 여기서는 잠깐 봐야 되는 게 이 kept를 찾은 다음에 아래쪽에 from까지 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시험 때 보게 되는 바로 그 구문이죠. keep이라는 오형식 구조의 동사는요. 뒤에다가 이렇게 목적어를 쓰고 났을 때에 전치사 from을 쓰고 나서 주로 명사 또는 특히 동명사를 썼을 경우에 이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뜻이 있죠. 못하게 막다. 이런 의미가 생겨요. 자, 그럼 지금 뭘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예요? kept his spinning car. 왜 car racing 하다 보면 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려잖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시속 막 200km 넘어가게 달리면은 옆 차랑 이렇게 부딪히면 충격에 의해서 차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되죠. 그게 스피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돌다 보면 옆에 있는 그 car racing 트랙의 옆 사이드, 즉 관중석하고 막아놓은 그 벽에 차가 부딪히죠. 그게 스매싱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딪히면 차가 부서지기도 하고 가끔 화재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지 않게끔 막아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벽에 들이받고 부딪히지 않게 막는 그 방법, 즉 어떻게 막았는가를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그 설명하기 위해서 컬럼 뒤에 연결해주고 있죠. I kept my eye on the track이에요. 나는요, 어디에다가 집중했냐면 병렬 구조가 보입니다. on the track, not the wall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벽이 아니라 트랙에다가 라는 얘기예요. not A but B 구조 여러분 아시죠? 그쵸? 원래는 not A but B라고 말하면 A 말고요. B에다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not을 앞에다가 쓰지 않고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쓸 때가 있어요. 즉 뒤에 B의 내용을 먼저 쓰게 된다면 B만 먼저 쓰는 거야. B, 쟤 말고 A 말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이 구조, 즉 선생님 온 다음에 이 트랙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랙에 my eye,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야. not, 이거 말고, 벽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the track도 on의 목적어고 not the wall도 track, on의 목적어인 거죠. 그러니까 벽 말고 트랙에다가 이거야. 자, 그럼 저기서 말한 트랙은 뭐야? 이 car race driver가 가야 할 길이죠. 그리고 뒤에 말하는 the wall은 뭘 의미해요?
나를 막는 장애물, 어떻게 보면 약간 네거티브한 요소, 이걸 말하죠. 자, 그게 아니라 내가 갈 길에다 시선을 고정한다. 자,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이 필자가 하려는 말은 뒤에 주제가 나오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will stay on course예요. 자, 이 표현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즉, 당신이 smashing into the way, wall이에요. 그러니까 벽에 들이받는다는 건 원래 가야 되는 keep the track 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당신이 계속 keep the track, 즉 stay on course 할 수 있어요. 가야 되는 길을 계속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뭘 한다면 if you focus인데요. 자, 현관편 한 번만 들어볼게요. 뒤에 on이 나와 있어요. 저 on 다음에 어디에 집중하느냐? 아래쪽에 보니까 on 다음에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 사이를 묶어준 then 보이세요? 즉 여기에 보다는 뒤쪽에 각각 on 뒤에 where이라고 관계 부사가 지금은 명사절처럼 쓰였어요. Where you do want to go 하면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바로 그곳 이렇게 돼요. 선생님 where이 왜 관계 부사인데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원래 where는요. the place가 앞에 선행사로 있을 때 생략이 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앞에 the place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on the place where we want to go예요.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바로 그 장소에다가 즉 그런 부분에다가 당신이 focus 뭘 집중하는 거야? Your thoughts and actions야. 당신의 머릿속 생각과 행동을 다 죄다 거기다 집중하는 거야. 근데 뭐보다는 이에요. on where you don't want to go. 당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 즉 아까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벽 쳐다보지 말고 네가 가야 되는 트랙을 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저기에 가고 싶어. 저게 되고 싶어. 성공한다면 저게 될 거야. 라는 것만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된다? 그럼 너 stay on course 할 수 있어. keep the track 할 수 있어. 그 문장인 거죠. 자, 뒤에 병렬 구조가 특이해서 on where, then on where 요 구조까지 같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자, 아래쪽 3번 문장에 잠깐 볼게요. 3번에서 보면은 여기에 over which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전치사가 관계대명사랑 결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which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는 걸 뭘로 판단하냐면은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기준으로 보죠. 자, 그러면은 얘는 옆에다 필기 잠깐 할게요. 요 아래쪽에다가 일반적으로는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그게 which건 뭐건 간에 뒤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하지만 이게 바뀌는 건 언제 바뀌냐면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바뀌죠.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결합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란 얘기예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 즉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목적격인 which나 whom 같은 걸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관계대명사 what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즉 전치사가 아무리 앞에 있어도 관계대명사 what이 있는 경우는 뒤에는 여전히 불완전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나 whom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앞에 전치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실제 그런지 봅시다. 지금 over which 했을 때 over이 뭐뭐 이상, 뭐뭐 보다 라는 뜻인데 또는 여기서 뭐뭐에다가 라는 뜻도 돼요. 자, 그럼 앞에 문장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라는 주어가 get 다음에 이렇게 PP 형태 쓰면 이거 자체가 수동형이 되죠. catch에 PP 형태 썼으니까 get caught는 무슨 얘기야? 사로잡힌다 이거예요. get caught up in an activity. 어떤 행동, 어떤 일, 뭔가 하는 것에 잡히고 거기에 갇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they란 주어가 있어요. end up 다음에 동명사 쓰면 결국 이렇게 하게 되고 말다란 뜻이죠. 이런 게 동사 구가 되는 거예요. 즉 세 단어가 묶여 있지만 서술어 하나로 해석하죠. 결국 갖게 된다. 자, 그럼 여기 동사예요. 근데 뭘 갖게 돼요? little control. control이 목적어가 되죠. 자, 그러면 내용상 봤을 때 little이 들어갔으니까 컨트롤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거의 통제가 없다. 즉 네가 이걸 네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컨트롤은요. 뭐뭐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다라고 할 때 control over something이라고 써요. 자, 그럼 뒤에 있어야 될 over이 앞쪽에 온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당신이 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어떤 행동, 활동. 네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당신이 결국은 have little control이죠. 거의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데 그런 행동에 사로잡히게 된대요. 즉 내가 어쩌지 못하는 행동. 자, 그런데 왜 그러냐? 뒤에 현관펜 두 군데만 칠게요. feeling 그리고 뒤쪽에 not having.
중간에 뭐가 묶여있냐면 but이라는 연결부사가 하나 보여요. 즉 but을 가지고 feeling 하면서 하지만 not having 하면서 해서 요 두 가지는 다 뭐냐면 지금 분사 구문으로 쓰였어요. 즉 앞에 나와 있는 many people이 get caught 한다. 잡혀있다. 뭘 하면서? feeling 하면서 그리고 not having 하면서 이렇게 되죠. 자, feeling은 뭘 feeling해요? duty to perform이야. 내가 왠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일에 잡혀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뭐예요? not having any fun인데 doing it. 그 it은 뭐겠어? 앞에 있는 그 activity, 그 행동을 하면서 any fun, 그 어떤 재미도 느끼지 못하면서도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duty, 의무감을 느끼면서 그 행동에 잡혀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나 뒷문장에 보면은 they라는 사람들이 앞에는 many people일 거예요. mistakenly, 잘못 착각해서 이렇게 assume, 추측하고 생각한대요. assume이란 동사 뒤에서의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 이렇게 전체를 끝까지 이루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소소하게 관계사절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작은 관계대명사절을 하나 먼저 보자면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요 밑에 나와 있는 거 that에서부터 determines what they experience까지는 관계사절로서 앞에 있는 reality를 수식해주고 있는 주격관계대명사죠. 왜냐면 that 뒤에 바로 determines라고 단수형 동사가 왔으니까 선행사는 앞에 있는 현실이에요. 자, 그럼 뒤에는 주어 동사가 어떻게 돼요?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서 문장에서의 주어는 요 앞에 나와 있죠? concrete actions and events예요. 즉 아주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사건들 이런 것들이 are the only reality, 유일한 현실입니다. 근데 어떤 현실? 결국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결정해준 현실이다. 자, 뒤쪽에 작은 숨겨진 관계대명사절 하나 또 있죠. 요 what에서부터 they experience라는 거는 관계대명사 what절이죠. 그들이 경험하는 것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장에는 결과적으로 관계대명사절은 지금 총 2개, 3개가 보이고요. 즉 앞에 있었던 여기에 which, 뒤쪽에 있는 that determines, 마지막에 있는 what they experience까지도 관계대명사절로 볼 수 있고 접속사 대절이 하나 있는 문장 구조였어요. 넘어가 볼게요. 패턴 26 가보세요. 자, 패턴 26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얘기하다가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때 당시 설명할 땐 이렇게 했어요. 명사 다음에 이상하다. 명사가 또 나오네. 그리고 나서 동사가 나온다. 명명동의 구조가 나온다면 끊기를 어떻게 끊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뒤에 있는 명사랑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이다 라고 보는 거라 그랬죠? 아래 예문을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feeling이라고 명사가 있어요. The awesome feeling. 아주 근사한 느낌. 근데 뒤에 보면 I라고 대명사가 나오죠? had, 가지고 있었다는 동사가 있죠? 명명동의 구조예요. 이런 경우에는 I had에서 in may까지가 앞에 있는 feeling을 수식해주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실제로 feeling이란 선행사는 뭐예요? 뒤쪽에 동사 had의 목적어겠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I still remember the awesome feeling. 난 정말 그 좋은 감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은 뭐야? I had the awesome feeling on that May죠. on that day in May. 5월에 바로 그날 내가 그 느낌을 느꼈어요. 라는 얘기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하죠? the way인데 전치사도 없이 갑자기 the story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the way, the story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바로 아까 봤던 명명동의 구조죠. 뒤쪽에 있는 the story에서부터 presented까지가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해준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제시되는 방식 이렇게 되죠. 실제로는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the way 다음에 how 못 쓰는 거 알죠? 관계부사 how가 생략된 건데 실제 아예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쓴다면 관계부사 대시거나 또는 전치사 in과 관계대명사를 결합한 요 3가지인데 대신에 how를 쓰려면 the way를 생략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긴 문장 한번 찾아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숨겨져 있는 관계사절, 관계부사절들이 있어요. 색깔이 티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상황을 보니까 앞에 a situation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they themselves. 선생님 얘는 명사가 뒤에 2개나 있는데요. 그렇지만 뒤에 있는 themselves라는 제기대명사는 앞에 있는 they라는 주어를 그냥 강조해 주는 거죠. 그들이 직접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were이라는 동사가 있죠. 즉 명사, 동사의 구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they에서부터 attending to까지가 앞에 있는 situation을 수식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잠깐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일단 저기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문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attending to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attend라는 동사는 원래 타동사예요.
만약에 내가 모임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면 그냥 attend the meeting, attend the party예요. 그런데 attend 다음에 to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pay attention to 같은 경우에 그래요. 얘랑 같은 말이에요. 즉 어딘가에 신경을 쓰다, 어딘가에 집중을 하다 라고 말을 하고자 한다면 attend 뒤에 전치사 to를 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they themselves were already attending to. 그들이 이미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럼 to 뒤에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그럼 요 전치사 to에 들어갈 목적어가 앞에 있었던 a situation이란 선행사인 거예요. 그럼 중간에 요 자리에 생략된 단어는 뭐겠어요? 원래 관계대명사 which라든지 that 같은 목적격이 생략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아래쪽에도 또 있어요. 그런 게 볼까요? The strategies, 전략들이라고 명사가 있어요. 근데 뒤에 they라고 명사 또 동사가 또 있죠.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adopted, 채택했다, 선택했다. 역시 명명동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they에서부터 the word까지가 앞에 있는 strategies를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상태다. 왜? 앞에 있는 strategies가 뒤쪽에 adopted 뒤에 들어갈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래쪽에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장 봅시다. 2번 문장에서는 we need에서부터 in the course of life까지가 앞에 있는 quality를 수식해주고 있다라고 알아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명사인 quality, 대명사인 we, 동사인 need, 명명동의 구조가 있어서 그렇죠. 자, 근데 이 문장 구조를 잠깐만 봅시다. 왜냐? 자, failure, 실패는요, allows us. allow는 원래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쓰는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를 썼죠. 우리가 무엇을 키우고 개발하게 한대요? The essential quality예요. 이 quality라는 단어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 단어 자체로 봤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품질이라는 뜻이 되죠. 그렇죠? 어떤 질, 양보다 질할 때 그 질이에요. 그렇지만 원래 품질이라는 명사로 쓸 때는 저게 좋은 퀄리티인지 나쁜 퀄리티인지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즉 그냥 good을 붙여야 good quality, 좋은 품질이고 bad quality면 나쁜 품질이에요. 그리고 퀄리티 자체가 품질이 아닌 다른 명사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질이나 또는 특성이나 속성 같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근데 주로 사람에다가 그렇게 쓰면은 사람한테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인성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게 형용사로 쓰였을 땐 좀 달라요. 그래서 형용사에다가 제가 잠깐 별표 형용사를 하려고 그래요. 현관펜 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아까 퀄리티가 품질이라는 명사일 때는 저거 자체는 품질이 좋다 나쁘다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다 bad를 붙이면 bad가 되고 good을 붙이면 good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용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양질의, 그래서 고품질의, 결과적으로 뭐야? 포지티브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퀄리티 자체가 형용사로 쓰이면은 그냥 퀄리티 아이템 그러면은 양질의 제품, 굉장히 고품질의 상품 이런 뜻이 돼요.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제품이 수식을 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건 독해 지문에서 중요하죠. 왜? 여러분이 그걸 못 알아보면 지문이 이게 좋다라는 걸 한쪽을 치우치는 걸 말하는데 난 그냥 퀄리티는 특성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품질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한쪽에 치우침이 있다는 거 못 느끼게 되겠죠? 분명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지문에서는 뭘 말하겠어요? 퀄리티라는 건 뒤쪽에 나와 있는 요 의미에 가깝겠죠. 어떤 특성. 왜? 실패라는 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특성이나 인간의 자질이나 이런 능력 같은 거를 개발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쪽에 보면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자, 이 문장 보면 가정법이 느껴지세요? 왜? would be라고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if절 뒤에 we could achieve라고 해서 역시 과거 시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 있다면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란 얘기죠. 자, 실제 어떻다는 건지 뒤쪽에 if절을 통해서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with a minimum of effort야. 만약에 우리가 we attempted in life 역시 명사인 everything 뒤에 대명사인 we 다음에 attempted가 왔으니까 명명동이죠. 역시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시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 이 everything이 뭐의 목적어야? 앞에 나와 있는 동사 achieve에 대한 목적어, 뒤쪽에 있는 everything인 거죠.
중간에 부사구를 먼저 넣는 거예요. with a minimum effort. 최소한의 노력으로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생에서 시도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최소한의 노력으로, 즉 힘 별로 안 들이고 다 이룰 수 있다면 인생이 너무 지루할 거야. 근데 가정법을 썼어. 무슨 얘기야? 실제는 안 그렇지. 원하는 모든 거 어떻게 노력 조금만 하고 다 이뤄, 그쵸? 아니잖아요. 그 얘기야. 그리고 뒤에 문장을 보시면 a humiliating failure. 사람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실패, 실수라는 건 stems from. 자, 이 동사 주의하셔야 돼요. stem이란 단어는 원래 뭐예요? 줄기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근데 stem from 하면 뭐야? 여기에서 비롯되다, 여기서부터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The success인데 역시 명사 뒤에다가 대명사 we 그리고 동사 어치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with little effort, 즉 거의 노력을 하지 않고 달성하는 바로 그런 성공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명명동의 구조가 지금 보니까 3번 나와 있어요. 그쵸? 선행사 quality인 거,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선행사 everything인 거,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있는 선행사가 the success인 거. 이 세 가지가 모두 명사, 명사, 동사 구조인 관계대명사 생략된 구조였어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관계 대명사 생략이 아니에요. 뭐가 생략됐냐면 바로 여기 mind하고 way 사이에, 아까 한번 봤지만 더 way 뒤에는 관계 부사 that 또는 관계 대명사 앞에 전치사 in을 포함시킨 것이 생략되어 있죠. for the way 다음에 뒷문장이 완전한 거 볼 수 있어요. 왜냐면 mind, 인간의 마음, 정신이죠. 이게 주어예요. avoid, 뭔가를 피하다, 회피하다는 동사고요. avoid라는 동사는 원래 동명사만 목적어를 써요. 일단 confronting이 avoid의 목적어예요. confronting은 어딘가에 맞서다, 직면하다, 마주하다인데 뒤에 confronting의 목적어도 있네요. contradiction, 모순, 반박, 대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피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사람들은 뭔가 반대되고 대조가 되고 반박되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뒷문장이 완전하죠? 주어와 동사, 목적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생략되는 건 지금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confirmation,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예요. 이 개념은 굉장히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confirmation bias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즘 특히 많이 나오죠. 왜냐면은 알고리즘 때문에 확증 편향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왜냐면은 알고리즘 알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영상물, 자주 관심을 가졌던 내용에 관련된 것만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럼 뭐야?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한쪽으로 자기가 믿는 게 맞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편향, 그런 편견을 나타내는 말이 confirmation bias고요. 자, 이것은 뭐에 대한 용어래요? A term for예요. 바로 이것에 대한 용어입니다. The way, 어떤 방식? 사람의 정신이요. systemically. 다 아주 체계적으로 뭔가 자기의 생각에 반박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설명하는 용어래요. 자, 근데 이 뒤에 문장 구조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은 위에 나와 있는 이 confirmation bias를 대표하는 대명사 it이에요.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합니다. 자, 그럼 does this가 말하는 건 뭘까요? 위에 나와 있는 이거죠. 즉, avoids에서부터 끝까지, contradiction까지가 여기서 말한 does this겠죠. 즉, 뭔가 반박되는 것에 직면하는 것을 피한다는 일을 해요. 어떻게? 자, 뒤에 by에다 동그라미 제가 하나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색깔이 좀 다른 펜으로 여기에 병렬되고 있는 동명사 3개를 체크해 드릴게요. overriding, and 다음에 undervaluing, or 다음에 disregarding까지 해서 동명사 3개 보이세요? 이 동명사가 바로 이 전치사 뒤에 by에서 연결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by 다음에 동명사 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함으로써, 즉 이걸 해서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문장은 뭐야? 도대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어떻게 반박되는 것을 피하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overvaluing이에요. overvalue라는 건 value,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즉 overestimate랑 똑같은 거죠. evidence인데요. 자, 뒤에 관계사절이 하나 나와서 잠깐 볼게요. 보시면 관계대명사 that confirms what we already think or feel이에요. 우리가 이미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는 것을 confirm, 확신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증거를 더 높게 평가하고, 두 번째, undervaluing, 약간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또는 disregarding, 무시하다라는 동사죠? 어떤 증거예요? That refute it이에요. refute라는 건 반박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것, 즉 그것은 뭐야?
위에 나와 있는 what we already think or feel죠.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거나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을 반박하는 것. 그럼 반박하는 증거는 오히려 무시한다 이런 거예요. 즉, 내 생각과 같은 건 더 높게 평가하고 내 생각에 반대되는 건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바로 이런 행동에 의해서 위에 말한 내게 반박되는 것을 회피하는 일을 한다라는 문장이었죠. 자, 넘어가서 패턴이 27로 가보겠습니다. 27에 나와 있는 거는 부사절인데요. 부사절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부사절 접속사 when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건 나타낸다면 if, 양보절 나타낸다면 do 이런 거는 여러분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당연히 접속사절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2번 문장 잠깐만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2번 문장의 현관펜 여기 so that에다 한번 쳐볼게요. so that.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접속사 뭐 because, when 또는 as, after, if, do 이런 거 다 한 단어짜리로 되어 있는 접속사죠.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so that은요. 두 단어가 같이 있어야지만 붙어 있어야지만 부사절 접속사가 돼요. that이라는 건 굉장히 재밌는 접속사예요. 왜냐면은 보통 접속사라는 거는 명사절 접속사 아니면 관계대명사처럼 형용사절 접속사 이렇게 뭔가 특성이 있죠. 근데 that은요. 사실상 다 그죠. 왜? 알겠지만 얘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죠. 기본적으로는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하죠. 전치사의 목적어절만 좀 배제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사실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대시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 형용사절 접속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절 접속사란 말 대신에 옆에다가 관계사라고 제가 한번 쓸게요. 즉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대시 형용사절 접속사로 쓰이고 있는 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사, 형용사 말고 하나 더 바로 부사절 접속사를 대시 해줄 수가 있어요. 다만 that 혼자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 있는 것처럼 1번 so하고 대시 붙어있는 경우 얘는 equal 표시하고 하나만 쓸게요. in order that 이라고 쓸게요. in order that까지 쓰면 뜻이 어떻게 돼요?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써드릴게요. in order that인 경우에는 옆에다가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고요. so that과 in order that은 둘 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목적을 표현하는 다른 접속사 한 단어짜리는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무슨 do나 if나 when처럼 딱 한 단어인데 목적을 표현할 수 있는 접속사는 없어요. 얘 말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번엔 접속사가 so가 쓰이는데 앞에 컴마를 찍고 나서 so랑 that을 쓰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뒤에 있는 that을 생략하기도 하거든요. 자, 얘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옆에 역시 의미도 써볼게요. 의미는 그 결과 뭐뭐 하다라고 해서 얘는 부사절 중에서도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해요.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또 한 가지 있어요. so랑 that을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이 많이 보던 거예요. 요거는 공간상 제가 위에다가 쓸게요. 요 자리 3번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so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를 쓰고 나서 그리고 that 접속사가 오는 이런 문장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앞에 있는 so 부분을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라고 해석하는 바로 제2의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결국은 so that 이라는 표현은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쵸? 2번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그 결과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 있고요. so 다음에 형용사를 쓴다면 그 매우 그런 형용사인 상태라서 또는 매우 그런 부사하게 뭘 해서 결국은 that이라는 결과가 생기다 라고 문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봐야 되는 건 뭐야? that이 부사도 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따지고 보면 접속사 종류는 모두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절 접속사가 있을 텐데 이걸 다 하는 거죠. 뭐가? 바로 that이요.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을 잠깐 보자면은 그래서 so that 자리가 여기 나와 있는 바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냈더라 라는 걸 잠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패턴 28로 넘어가겠습니다. 28은요. 여기 현관펜을 비교 구문이라는 데다 제목에다 일단 치시고요. 여기 있는 별표를 제가 3개쯤 달아주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 비교 구문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 구문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얘는 오른쪽에 있는 문장.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쉬워서 오른쪽 페이지는 실질적인 평가원 지문을 통해서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은요. 평가원에서도 굉장히 복잡했던 문장이었는데 참 볼게요. 첫 문장에 보시면은 여기 볼까요? In traditional societies, 옛날 전통 사회에서는요. high status, 높은 지위, 즉 사회적 지위라는 것, 계급 같은 거죠. 그것은 may나 might 다음에 have been 있으면 아마 이랬는지도 몰라요 라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위라는 것은 acquire, 요 투부정사는요. 앞에 나와 있는 hard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즉 얻기가 어렵다. 즉 뭐뭐 하기에 이 형용사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높은 지위라는 건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하지만 it was also 또한 hard to lose. 잃어버리기도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예요. 즉 누군가가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왕세자 정도의 지위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야 왕세자의 지위라는 건 내가 일부러 노력해서 얻기도 힘들지만 그렇지만 또 잃어버리기도 힘들어. 왜? 타고난 신분이 왕이니까. 이게 전통사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뒷문장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 문장을 보실 때는 이게 평가원 지문이잖아요. 보면은 지금 볼 여기 세 문장, 왜냐면 여기 마침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마지막에 세 번째 마침표가 있는데 세 개의 문장은요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뭘 말하냐면은 세 개 중에 어딘가에 빈칸이 뚫려 있어도 빈칸추로 나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같은 얘기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지금 해석했지만 결국 높은 사회적 신분이라는 건 얻기도 힘들지만 잃어버리기도 힘들다. 바꿔 말하면 뭐야?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볼게요. 여기에서 현관펜은 여기 as랑 뒤쪽에 as에다 쳐볼게요. as 비교급은 뒤에 원급 형용사가 오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선생님 difficult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to stop being a lord까지 있으니까 헷갈려요. 그럴 수 있죠. 헷갈릴 거 없어요. 왜? 앞에 나와 있는 이시 가주어예요. 그럼 진주어가 뭐야? to stop being a lord예요. 자, 그럼 lord가 무슨 말이야? 우리 옛날 반지의 제왕이 영어 제목이 뭐야? The Lord of the Ring이에요. 반지의 제왕. 즉 lord가 왕, 군주 이런 얘기예요. king이야, king. 그러니까 왕이다 라는 현 상태를 멈추는 것. stop은 동명사의 목적어를 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란 말이야. 지금 타고난 신분이 왕이야. 근데 그 왕인 상태를 멈추는 것. 즉 바꿔 말하면 뭐야? 자신의 저 출생 신분이 높은 건데 lose.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려운데 뭐만큼이나 어려웠던 거야? 그것이 was 뒤엔 뭐가 생략되겠어요? It was difficult. 어려웠던 것만큼이나. 뭐 하는 게? 역시 뒤쪽에 있는 it도 가져오고 진짜 주어는 to cease being a servant예요. cease란 단어는 멈추다라는 동사 stop하고 똑같아요. servant는 하인이에요. 즉 노비, 하인 이런 얘기야. 하인인 것을 멈추는 게 어려운 것만큼이나 왕인 것을 멈추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이랑 같은 얘기죠? 왜? 높은 신분은 얻기도 힘들지만 잃어버리기도 힘들어. 내 맘대로 못 바꿔. 뒤에 것도 뭐야? 하인이 안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것만큼이나 왕을 안 하고 싶어도 그것도 어려운 일이야. 내 맘대로 못 바꿔. 이 얘기예요. 마지막 가볼게요. 주어를 잘 체크하세요. one mattered. 이 관계대명사 what이 바로 주어 자리에 있었어요. one mattered 무슨 뜻이야? 중요했던 것은 즉 what was important랑 똑같은 얘기예요. 중요했던 건 뭐야? once 다음에 one's identity at birth예요. 그 사람이 태어났던 당시 출생 당시의 정체성 즉 무슨 얘기야? 출생 신분이나 그 사람의 계급이었다. 뭐보다일까요? anything인데 자 아까 우리 배운 거 나오네요. anything이란 대명사 뒤에 또다시 대명사인 one이 있고 그리고 나서 might achieve란 동사가 나오니까 명명동이네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이 자리에. anything that 관계대명사 목적어 생략이죠. 어떤 사람이 뭘 통해서 through the exercise of one's abilities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 동안, 일생 동안은 얻고 성취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즉 지가 지 노력으로 아무리 대단한 걸 노력을 해서 성취해내도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태어났던 당시의 정체성. 너 뭐로 태어났는데? 이게 더 중요했던 거다라는 문장인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여기서 앞부분 one mattered was one's identity at birth 같은 부분은 빈칸으로 있어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왜? 앞에 말한 게 두 가지잖아. 이미 태어난 이상 지가 왕이면 못 바꿔. high status도 내가 잃어버리기도 힘들고 얻기도 힘들어. 두 번 문장 말했으면 마지막 줄에서 요 자리에 들어갈 말을 맞추라고 하면은 뒤에 rather than으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 이것보다
이게 더 뭐뭐 했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빈칸 추론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에서 보시면 부사절이 있는데 먼저 끊어볼게요. 여기에서 outcome까지가 요렇게 부사절입니다. 여기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절이에요. 뭐뭐 할 때에 라는 뜻이에요. 뒤쪽에 나와 있는 동사 envision이라는 동사는요. 뭔가를 상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참가자들이요. 상상했을 때에 뭘? The most positive outcome이에요.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했을 때. 자, 그런데 뒤에 주어는 their energy levels. 이게 주어예요. levels. 그리고 꺾은 가로 묶어버리세요. As measured by their blood pressure. 무슨 얘기야? blood pressure라는 거 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에너지 레벨이 높은지 낮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궁금할까봐 혈압으로 측정했거든.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혈압이 높아. 그럼 굉장히 레벨이 높구나.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지. 근데 사람이 심장이 느리게 치고 맥박이 느리고 약해. 그러면 되게 에너지 레벨이 약하다고 보는 거야. 자, 어쨌거나 그렇게 측정했는데 동사는 여기 있네. dropped. 지금 뭐야? 에너지가 떨어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나와요. they. 누굴까요? 앞에 있는 바로 이 실험 참가자들이죠. 뭐라고 했던 사람들?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했던 사람들은요. reported. 바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having a worse experience예요. 실질적인 나중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즉 실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나쁜 경험을 한다라고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일까요? those 뒤에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절을 볼게요. 결국은 앞에 말한 뭐랑 대비를 시켜야 돼요? 앞에는 지금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한 사람은 뭐야? 에너지가 떨어지더니만 심지어는 worse야. 더 안 좋아. 현실에서. 누구보다 뒤에 나와 있는 네거티브한 거. 아니면 아예 차라리 현실적인 것을 conjure 무슨 뜻이에요? 아래쪽에 뜻 좀 써봅시다. conjure이 의미하는 것은 뭐뭐를 떠올리다. 아이고 여기 있대요. 떠올리다. 머릿속에 떠올리다예요. 그러니까 위에 질문에서는 상상하다란 envision을 쓰었지만 지금은 머릿속에 생각하다 떠올리다 해준 거죠. 그러니까 대비되는 건 이거네.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 그럼 오히려 사람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그리고 나중에 실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힘들어해. 그치만 최악의 경우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현실적인 결과를 상상했던 사람들은 덜 그렇다는 얘기죠. 저 좋은 결과를 상상했던 사람들보다 이렇게 수식되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 넘어가시는데 좀 한참 넘기셔야 돼요. 뒤에 가보시면 도치구문이 나오는데 자, 도치는 29번 패턴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서 보셔야 됩니다. 자, 도치구문에선 여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일단 there are 이런 건 그냥 뭐냐면 장소를 나타내는 유도부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 즉 동사보다 주어가 뒤에 가 있는 이런 경우를 보려는 거죠. 이건 장소부사구 도치로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래쪽 B라서 여기다가 별표를 역시 3개를 달아볼게요. 아래쪽에다 타이틀도 한번 써볼까요? 밑에 뭐라고 쓰냐면 부정어 도치구문이라고 쓸게요. 부정어 도치구문. 지금은 부정어가 hardly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부사를 썼어요. 실제로는 I could hardly forget이에요. 나는 거의 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hardly가 앞으로 오면서 어떻게 도치가 일어나는가 봤더니 뒤에다가 공식을 써볼게요.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를 한다. 의문문 어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앞에 조동사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동사 중에 뭐 can이라든지 will이라든지 must라든지 또는 do나 does나 did 같은 이런 애들이 다 조동사예요. 이런 애들을 쓰고 나서 그리고 주어를 쓰고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 형태를 쓰는 것을 우리가 의문문 어순이라고 말을 하죠. 즉 can you swim 이렇게 하는 거죠. can 주어 swim이라는 원형. 자, 근데 조동사류에는 조동사 이런 can, will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have pp거나 has pp라는 현재 완료 시제. 그 다음에 과거 완료인 had pp가 있죠. 이러한 형태에다가 뒤에다가 주어를 쓰고 나서 뒤에다가 pp 형태, 즉 소위 말해 과거 분사를 써서 완료 형태를 표현하게 되죠. 예를 들면 너 거기 가봤어? 하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Have you been to 누구누구 이렇게 쓰죠. 어디 쓰죠? 그러니까 have you seen him? 너 그 사람 본 적 있어? 그러면은 부정어 도출할 땐 실제로 have 주어 pp 이렇게 도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조동사나 have 같은 게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비동사 같은 경우. 그냥 비동사가 왔다. 그럼 그런 다음에 주어를 쓰고요. 그 뒤에 비동사 뒤에 있었던 보어였던 예를 들면 명사라든지 아니면 형용사라든지 또는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각종 ing 같은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pp 형태도 뒤쪽에 들어가요. 즉 의문문 어순이라면은 만약에 너 의자 부서졌어 그러면은 is your chair broken 이렇게 쓰죠. 그런 식으로 is란 비동사 뒤에 broken이라는 과거 분사 또는 are you going to the party 그러면 거 아니에요? are you going 이렇게 현재 분사 going도 비동사 주어 뒤에 현재 분사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문문의 어순이에요. 자 그럼 어순은 그렇다라고 나왔고 부정어의 종류를 잠깐 볼게요. 요 옆에다가 부정어의 종류만 잠깐 필기하겠습니다. 부정어라는 건 N 계열이라고 하는데 no, not, never, nor, neither 이런 표현들이 모두 부정어 계열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부정어 말고 즉 100% 아니라는 부정어 말고 그 다음 차순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거의 아니다. seldom이라는 단어만 스펠링이 좀 특이하고요. 나머지 모두 ly가 들어가요. hardly 지금 예문에 있었죠. barely 그 다음에 rarely scarcely 얘는 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 다음에 부정어의 부사거나 형용사의 little과 few 거의 뭐뭇이 없는 이라는 뜻이죠. 끝으로 onl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only는 단독으로는 도치하지 않고요. only에다가 어떤 단어를 같이 붙여줘요. 그래서 제가 알파라고 쓰는데 알파 자리에는 명사, 그러니까 only 다음에 명사나 부사 하나 붙이거나 전치사 구를 붙여도 되고 뒤에 부사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only랑 무언가 함께 묶어서 같이 도치를 하는 경우에 부정어 도치에 들어간다. 필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실질적인 예문은 뒤쪽에서 볼게요. 자, 오른쪽 패시지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 여기에서 2번 문장 한번 볼게요. 2번에서 이게 지금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이 끊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 헷갈리지만 만약에 문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the spectrum is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펙트럼이니까 is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거 지금 보세요. 동사가 뭐예요? are이죠. are. 현관펜을 그래서 R에다 한번 칠게요. 선생님 왜 스펙트럼 뒤인데 R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뒤쪽에 있는 여기 multicellular organism 즉 다세포 생명체, 유기체 그래놓고 나서 organisms가 뭔지 search as animals 예를 들자면 동물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 주어는 organisms고요. 동사는 복수형 비동사인 are 이렇게 온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어순이 동사 주어로 바뀌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앞쪽에 나와 있는 여기 at, 전치사, at을 사용해서 요 앞부분 어디에 라는 즉 뭐다? 위에다 필기할게요. 장소 부사구가 도치된 거죠. 장소에 나타내는 말 어디에 at the end, other end of the spectrum은 스펙트럼의 반대편 끝자락에 라는 뜻이에요. 도치가 되면서 뒤에는 동사 그리고 주어의 어순으로 도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are 뒤에 뭐가 들어있냐면 원래 composed of 비동사 composed of는요. 뒤쪽에 연결되는 얘까지 쓴다면 뭐뭇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수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의문문 어순이라는 건 비동사 뒤에 있는 뒤에 현재 분사가 오거나 과거 분사가 오거나 요 사이에 주어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multicellular organisms가 들어간 거예요. 자, 아래쪽 문장 3번 문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제가 아까 only는 단독으로는 도치 안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어떤 걸 가지고 간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only when two or more people share an enormous amount까지가 이 when 부사절이에요. 오직 이럴 때에만 이란 뜻이죠. 그럼 얘가 도치가 되면서 뒤를 보시면 can이란 조동사 그런데 맨 끝에 take place 발생하다 일어나다란 동사가 또 나오죠. 동사 원형이 나오고 중간에 나와 있는 여기 the much more economical communication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문장은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평가원 지문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을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내용상 단어는 달라요. 그렇지만 단어 의미가 통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지문에 나와 있는 efficient communication이란 말이 나와요. 효율적인 의사소통.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무슨 말이 있냐면은 여기에 보다 경제적인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저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지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The point of efficient communication이에요. 뭔가 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투부정사라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죠. To convey. convey는 전달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뒤에 as 원급 비교가 나왔어요. 근데 as much as possible. 가능하다면 많이. 뭘? 많은 것들을 전달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indirectly예요. 간접적으로. 그럼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뭐야? 대놓고 말하는 거지. 용건을 정확하게 내용을 말하는 거. 그게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indirectly라는 게 뭘 말하는지 옆에 컴마 찍고 쉼표 속에 써놨어요. between the lines. 이게 무슨 얘기예요? line은 줄이에요. 선과 선 사이에.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영화 대사 같은 거 있죠? 스크립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럴 때 내 대사를 까먹었어요 하면 I forgot my line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한 줄의 그 대사를 말해요. 그럼 between the lines는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뭐라고 말했어. 난 아빠가 뭐라고 말했단 말이야. 근데 그 말과 말 사이니까 무슨 얘기야? 말을 안 하는 거지. 말이 없는 부분. 즉 무슨 얘기야? 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건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아빠가 엄마한테 뭘 사줬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여보 너무 고마워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 좀 애매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친할수록 그런 말 잘 안 하지. 그럼 뭐야? 아유 바쁜데 언제 이런 거 샀대? 이렇게 말한다고 예를 들면 그럼 그렇게 말했지만 그 안에 뭐야? 바쁜데도 이런 거 사러 가져서 고마워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 말 안에. 그치? 그럼 뭐야? 여보 이게 뭐야? 생일 선물. 아, 바쁜데 언제 이런 거 찾았대? 하면 그 말 속에 이게 있단 얘기야. indirectly. 그치? 간접적으로 최대한 많이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야?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하려면 무슨 조건이 있냐면 우리 아까 배웠던 다른 비교 구문이 나와요. 여기 뭐가 있냐면은 제가 중요한 거라 잠깐 색깔 달리 해볼게요. 더 greater이라는 더 비교급, 컴마 찍고 나서 더 more이라는 비교급이 나오죠. 즉 이럴수록 이렇다, 더 클수록 더 많다. 무슨 얘기야? The distance between sender and receiver야. 즉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야?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거리가 길면 먼 사람이지. 타인이지. 그치? 가족이 아닌 걸 말하는 거야. 그럴수록 뭐야? 오히려 뭘 할 필요가 있는 거야? directness. 대놓고 직접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즉, 뭐 가족끼리 그런 걸 말로 해야 알아? 말 안 해도 between the lines잖아. indirectly 해서 알잖아. 이거는 뭐야? 결국 between sender and receiver의 distance가 굉장히 짧을 때 말하는 거지. 하지만 둘 사이가 멀어. 사무적인 관계야. 이메일상으로 소비자하고 고객하고 어떤 회사의 관계야. 그럼 뭐야?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지. 말 안 해도 고객님이 아시겠지. 내가 얼마나 지금 죄송한지.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결국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같은 말이 나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share, 공유하고 있을 때 enormous amount라는 거 굉장히 많은 양, 막대한 양을 공유할 때 지금 무슨 얘기야? 가족이 그렇잖아. 너랑 나랑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은 걸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잖아. 그럴 때 얘만 굉장히 경제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위에 말한 뭐랑 같은 거야? 위에 말한 반대지. 샌더랑 리시버의 거리가 멀면 다이렉트니스가 필요해. 그치만 둘이 공유하는 게 많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샌더랑 리시버의 거리가 짧다라는 얘기고 그럴 때 얘는 결국 경제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장은 세 개의 문장이 내용상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고 이 안에는 지금 도치 구문, 그 다음에 비교급 구문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브레이크 드리면서 시작할게요.